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청년들의 왜 이끌었는지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내란을 극복했는지 누구에게서 극복했는지 어떤 불안과 공포에서 극복됐는지를 기성 정치인들이나 기성세대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은 뭐라고 저는 보세요? 그러니까 자 지금 다수의 청년들이 여기는 물론 여성들이 좀 더 많습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의식해요. 자신들을. 마치 어느 정도로 의식하냐면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으면 이번에 빛의 혁명에 가장 많이 등장한 깃발이 고양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개개인이 무슨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고양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길가의 고양이 같은 위험성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친구가 누구겠어요? 윤석열처럼 무감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 동료들이에요. 주변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차별이 아직도 크다. 하지만 부분별로 사안별로 남성이 차별을 당하는 것도 크니 대화를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 말조차도 쉽게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은 여성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남성이 당하는 폭력의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위험성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저씨들이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꼭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이 유사한 얘기만 하면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직 우리 기성세대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우리 세대 모두가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천을 우리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아, 취직이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거든요. 제가 젊은 여성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사실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수진 변호사님이 지금 20대 여성하고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해보시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20대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콘크리트 박스에 태어나서 콘크리트 박스에서만 살았어요. 작은 경험들이 축적돼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축적돼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살아오면서 이질적인 타자와 만나서 상처받아 본 경험이 축적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은 뭐였냐? 법밖에 없어요. 법.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준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회사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사가 저한테 이상한 말 하잖아요. 바로 법정을 찾아봅니다. 왜? 그것밖에 몰라요. 이걸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성장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란이 났었냐? 윤석열 같은 친구들에 의해서 위험성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 헌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 헌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숨을 못 지킨 겁니다. 남태령 앞에서 그 추운 바닥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뭐냐?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법이고 국가 체계고 그리고 마지막이 부모님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조장해 왔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공고화되고 구조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정말 그런 파시즘의 세계가 가장 먼저 피해는 젊은 여성들한테 돌아갈 게 뻔하니 우리가 먼저 그런 세상을 막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 들고 일어났다 이거죠. 그렇죠. 그 힘이 그럴 수 있네. 이번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거라고. 예.